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농기등 역사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예. 국민연금이 배당세를 국민연금 수익률에 포함해서 수익률 파티에 여념이 없다 논란이 일고 있는 데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자세히 국민연금 수익률에 포함해서 배당세를 배당 수익률 파티에 여념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 무슨 국민연금 말씀이 수익률 하십니까? 평가,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논란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 협약에 따라서 배당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배당세로 환급받은 돈은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초과 수익률을 산정할 때 그저 돌려받은 돈까지 계산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죠. 미국 배당주 투자로 1,00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났을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배당세 30%를 돌려받았다면 30% 즉 300억 원을 뺀 나머지 700억 원이 진짜 국민연금이 실력으로 번 수익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사백에 따라 미국 정부가 그저 돌려준 300원까지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더라도 돌려받는 배당세만큼 초과 수익을 그저 얻은 셈인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해외 주식을 늘리는 과정에서 초과 수익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벤치마크 수익률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건 국민연금의 펀드 운용 성과를 실제보다 훨씬 좋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국민연금이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정부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외 주식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해외 주식 유형별 배당세 면세 효과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초과 수익에 대해 플러스 0.3%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세를 제외하면 실제 초과 수익은 마이너스 0.1%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게 보이기 위해서 본의원실에 달러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지만 원화 기준으로 따져보니 2019년 초과 수익률은 마이너스 0.21%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사장님, 0.1%, 0.2%에서 작은 수치 같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액수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도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차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와 벤치마크 간 불일치 현상은 국민연금만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해외 투자 시 면세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한국투자공사도 국민연금처럼 똑같은 수익률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공사는 성과 측정 왜곡 가능성을 인지하고 차감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외 주식 부분에서 부풀려진 초과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력의 성과급은 초과 수익률에 좌우됩니다. 성과급은 벤치마크 초과 지수를 정량평가에 산정하는 목표 성과급과 장기 성과급, 정성지수로는 평가하는 조직 성과급 등으로 나눕니다. 정량평가 기준인 목표 성과급과 장기 성과급이 전체 성과급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주로 초과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초과 수익률을 설정해서 기금운용력은 지난해 역대급 성과급을 거머쥐었습니다. 성과급 총금액은 152억 4,268만 원으로 운용력 1인당 평균 5,251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15년 대비 367%나 증가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긴 했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력을 부풀려진 초과 수익을 근거로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 배당세 감면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기존 벤치마크에 또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은 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의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24년까지 해외 주식을 포함한 해외 부분 투자 비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벤치마크 조정으로 지금까지 기금이 밝힌 해외 주식 부분 초과 수익률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 추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로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판단보다 더 빠른 205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사용할 때 배당세 포함 여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 국민연금 같은 글로벌 연기금에서 벤치마크를 사용할 때는 지수 산출 기간에 의뢰해 맞춤형 지수를 제공받는 것을 아는데, 국민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잘못된 벤치마크를 써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공사가 늦게라도 오류를 바로잡은 마당에 국민연금은 기금위를 열고 벤치마크 조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외연기금도 대부분 배당세 요인을 벤치마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금공단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본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원 의원님. 다음은 예. 의원님께서 지적 주신 사안 이미 보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적 성과급 그 책정 문제인데요. 이게 초과 수익이 얼마 더 벤치마크 대비 나느냐, 거기에 진짜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서 그 목표 달성을 했느냐 못했냐를 판단했을 때 거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다 더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